시장에 대한 전략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래의 기술과 에너지 산업 성장의 핵심 트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잘 가고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체념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융주들 위주로 좀 편중해서 지주사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그동안 핵심 종목으로 봤던 그런 섹터들 같이 좀 다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장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사님?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시간 외 그리고 지금 이제 월요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시간대에 미국에서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I 버블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시간 내에서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본장에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와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오전부터 미국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셧다운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미 상원이 민주와 공화당의 어떤 양당의 합의로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지금 합의를 했고 지금 아마 마지막 투표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본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장 초반에 강하게 증시에 긍정적인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배당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또 이제 금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은행,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좀 코스피 쪽에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어떤 아웃퍼폼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지난주 금요일 특히 미국 시간 외에서 특히 이제 샌디스크의 어떤 반등을 통해서 낸드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급증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낸드의 탑 1, 2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 또 증권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속보로도 전해지고 있겠지만 셧다운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만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 합의와 관련돼서 최종 통과까지는 며칠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표결에 좀 들어간 상태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주들이 잘 가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섹터를 좀 기회로 지금이 좀 마지막 또 기회일 것 같거든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섹터는 이제 통신 장비. 네. 네. 사실은 통신 장비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그렇죠. 네. 네,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네네. 이 노키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이전, 네, 상당히 좀 이 빅테크에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맞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좀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하지만 이 회사가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변형을 하면서 사실은 좀 휴대폰보다는 장비 쪽에 대한 어떤 그러한 네네. 좀 메리트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왜 이 노키아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엔비디아의 큰 그림 아래 노키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GPU에서 벗어나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통신, 특히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계산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제가 볼 때는 AI의 제가
이런 좀 확장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안에 통신 장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축으로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이 주파수 경매가 좀 이제 연말마다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쵸, 네. 충분히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파수와 관련돼서는 뭐 이제 어퍼 C밴드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800MHz 대역 순차 할당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발주와 관련된 부분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AI 쪽과도 좀 편입이 되는 어떤 그러한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지금 통신 장비의 어떻게 보면 반등 이후 조정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분할 매수로 담아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가운데서 데이터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통신 장비주들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연말에 있는 미국 주파수 경매까지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네요. 그러면 통신 장비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토픽 종목 어떤 걸로 제시하실까요? 네, 사실은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00년대, 2020년대 초반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쵸.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들이 뭐 10분의 1씩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낮죠. 상당히 많이 네.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2020년에 아웃퍼폼했던 부분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상승세는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네. 오히려 좀 상당히 저렴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그 가운데서 좀 상당히 강한 좀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솔리드가 아닐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이 인빌딩 솔루션이죠. 솔리브바스라는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지하철이라든지 터널, 뭐 경기장, 공항 같은 대형 시설 위주에 좀 형성되어 있었던 분산 안테나 시스템 시장에서 중소형 빌딩으로 어쨌든 그 시장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솔리드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웨어 신호를 좀 활용을 해서 인빌딩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구축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좁힐 수 있고요. 네네. 비용 자체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통신사로부터 별도 신호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개통 속도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솔리드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T&T라든지 뭐 T-모바일 여기에 네. 더해서 버라이즌 같은 어떻게 보면 주파수 대역의 모든 부분을 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업으로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주파수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좀 필두로 해서 5G, 6G 어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네. 솔리드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어떤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최근에 지금 이제 50일 신고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치 차트를 쫙 넓게 놓고 보면 거의 뭐 아직까지 전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절반 이상 네.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를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통신 장비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솔리드 바스라는 제품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주파수 경매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대역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전에 5G 때 많이 올라갔던 만큼의 고점 도달할 수 있을지 목표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2020년 9월에 지금 한 13,700원 정도.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오히려 고점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좀 조정을 네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월봉 차트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한 10,000원 정도의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목표가 10,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그 가운데서도 네. ESS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ESS 이야기가 뜨거워가지고요. 이쪽으로도 실제 실적이 좀 찍히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ESS 먹거리 규모 어떻게까지 클 수 있을지 섹터 알려주세요. 네, 사실 최근에 ESS 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한창인 상황이죠. 네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를 제외하고는 셀 3사, 셀 2사,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종목들 중에서 확실히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좀 급등을 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히 ESS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ESS 관련된 부분들이 왜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결국 이것도 AI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 네. 탄생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어떤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은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34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 미국 돈으로 5조 한 1,200억 달러까지 지금 상향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평균 네. 한 21%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ESS 시장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이제 파생적인 산업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ESS 시장이 좀 더 커지는 네.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이 셀 3사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ESS 시장에 좀 더 주목하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태세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차와 합작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공장을 좀 많이 설립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장들을 지금 ESS 공장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커가는 시장을 좀 대응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스탈렌티스와 지금 합작, 캐나다 지금 공장에서 일부 라인을 지금 ESS용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네.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기존 배터리 생산란에서 ESS용으로 지금 어느덧든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ESS용으로 좀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ESS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커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셀 3사들이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왔던 거는 3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2차전지 쪽은 ESS의 어떤 모멘텀으로서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아직 업황이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ESS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실적을 커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국 시장에서도 특히나 ESS 시장이 개화된다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ESS 관련해서 토픽 종목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셀 3사와 마찬가지로 양극재, 음극재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ESS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LNF 좀 네.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어떤 실적을 냈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에 대한 어떤 전환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계속 적자가 좀 이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좀 끊어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 회사 지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한 전환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좀 테슬라 향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좀 거대한 좀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LNF는 이와 관련돼서 확실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LFP라든지 뭐 ESS 관련된 쪽을 공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좀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전구체, 뭐 LFP 또 ESS와 관련된 쪽에서도 LNF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변화된 모멘텀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좀 다양한 모멘텀, 특히 ESS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F도 오늘 하락하다가 증시 좋아지면서 상승 전환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그러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뭐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앞에서 좀 보여드렸던 차트와 좀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월봉상 보게 되면 2023년 4월에 세웠던 약 한 35만 원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네,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정상 레벨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일봉상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작년 6월에 세웠던 한 17만 원 정도까지 레벨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오히려 최근에 10월 달에 좀 중순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기회가 좀 매수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업사이드를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 저희 ESS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섹터 조명해 봤고요. 종목은 LNF로 나왔습니다. 목표가 17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셧다운에 대해서 약간 합의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면서 우리 증시가 좀 먼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3%까지 계속 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기회에 토마토TV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